사랑하는 그이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였어요. 하지만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으려던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죠. 사실 그 전까지 저는 인생에 큰 위기라는 게 없었거든요. 물론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한 차례 큰 슬픔과 상실감을 겪긴 했지만요. 그만큼 아버지가 어머니의 빈자리까지 채워주려고 노력하셨어요. 재혼도 제가 성인이 된 뒤에 하셨을 만큼 말이죠. 그런 아버지의 배려 덕분에 저는 나름 새어머니와 잘 지냈어요. 이미 어느 정도 머리가 큰 다음 새어머니가 생겨서인지 받아들이기가 쉽더군요. 물론 새어머니와 친모녀처럼 서로 애틋하게 챙기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갑게 지낼 수 있었네요. 하지만 새어머니가 뒤늦게 아이를 갖게 되면서 조금씩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현관에서부터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정다운 대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여보, 방금 튼튼이가 또 움직였어요. 이리 와서 한번 만져봐요. 아이, 정말? 어디? 어때요? 느껴지죠? 지금 또 발로 찼는데. 그러게. 이 녀석 나중에 태어나면 얼마나 뛰어다니려고 벌써부터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해. 튼튼이가 빨리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얼마나 닮았을지 궁금해요. 두 분이 곧 태어날 동생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면 이상하게 참 외로워졌어요. 뭔가 집에 있으면서도 머나먼 외국에 있는 이방인이 된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그걸 아버지나 새어머니에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제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그 정도 감정쯤은 혼자 추슬러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안 가 깨달았어요. 외로움이란 감정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직장 상사분이 소개팅을 제안하셨을 때 냉큼 하겠다고 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공부하고 일하느라 바빠서 연애에는 관심도 없었는데요. 이제 회사에 어느 정도 적응도 했겠다. 좋은 남자 있으면 한번 만나볼까 싶더라고요. 그동안 번번이 소개팅을 거절하던 제가 한번 받아보겠다고 하니 상사분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시더군요. 아유, 그래 경은 씨 잘 생각했어. 나 다니는 와인 동호회에서 만난 동생인데 같은 남자가 봐도 정말 괜찮은 놈이야. 대기업 다닐 만큼 능력 있고 성실하지. 성격 순딩순딩하지. 경은 씨도 만나보면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그렇게 저는 인생 첫 소개팅을 나가게 됐는데요. 사실 큰 기대는 없었어요. 주변에 소개팅 많이 해본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한 10번 해야 한 번 괜찮은 사람 만날까 말까라고 했거든요. 오죽하면 그런 말도 있겠니? 괜찮은 남자들은 이미 진작에 다른 년들이 채가서 소개팅엔 맨 쭉정이 같은 놈들만 나온다는. 뭐? 그런 말이 있어? 에이, 나 소개팅 괜히 한다고 했나? 아니야. 그래도 경험 삼아 한번 해봐. 가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싱글된 괜찮은 남자가 나올 때도 있으니까. 물론 큰 기대는 하지 말고. 그런데 막상 소개팅에서 만난 상대는 너무 완벽했어요.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눈매, 저를 위해 물을 따라주고 주문을 대신해주는 매너까지, 심지어 저와 관심사도 비슷해서 대화도 너무 잘 통하더라고요. 그 사람과 함께한 3시간이 10분처럼 짧게 느껴질 정도였으면 말 다했죠. 헤어질 때 저도 모르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나 봐요. 저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주말에 또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는 냉큼 좋다고 했고요. 그렇게 2-3번 더 만남을 이어가다 결국 사귀게 됐죠. 남자친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었어요. 본인의 취향이나 입맛보다는 늘 저를 우선해서 데이트 코스를 짜왔고요. 어쩌다 싸우면 잘잘못을 따지기보단 자기가 먼저 숙이고 들어오는 편이었죠. 사랑 싸움에선 지는 게 이기는 거라면서요. 그날도 그랬어요.
남자친구와 연락 문제로 사소하게 다퉜는데요. 그날따라 야근하는 바람에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회사를 나오는데 갑자기 눈앞에 커다란 꽃다발이 튀어나오더군요. 얼떨떨하게 꽃을 바라보다 그 위로 시선을 올리니 남자친구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맞아요. 남자친구가 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저희 회사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진우 씨?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네, 원래 이런 건 서프라이즈로 해야 하는 거잖아. 아직도 화났어? 화 풀어.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핸드폰도 더 자주 보고 뭔 일 생기면 꼭 바로바로 연락할게. 응? 그 큰 덩치로 애교를 부리는데 넘어가지 않을 도리가 없더라고요. 결국 못 이기는 척 꽃다발을 받아들고 남자친구의 팔짱을 꼈죠. 경훈이 너 저녁은 먹었어? 난 아직인데 뭐 좀 먹을까? 먹긴 했는데 자기 안 먹었으면 이 근처에서 간단하게 먹고 갈까? 이 시간까지 밥도 안 먹고 뭐 했어? 너 기다렸지. 그렇게 남자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먹자 골목 쪽으로 이동하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절 부르더군요. 아이 경은씨, 이제 퇴근하는 거야? 돌아보니 웬걸 제게 소개팅을 시켜준 그 상사분이었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인사를 했죠. 네, 과장님. 과장님도 이제 퇴근하세요? 아까 먼저 가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나 잠깐 근처에서 친구 만나서 밥만 먹었어. 근데 옆엔 누구야? 상사분의 말에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제게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장본인이 그렇게 물으니까요. 누구긴요. 과장님이 소개해준 진우 씨잖아요. 저희 소개팅 잘 돼서 사귀고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밥 한 번 같이 먹는다는 게 어쩌다 보니 계속 미뤄졌네요. 그쵸? 뭐? 이 사람이 내가 소개해준 진우 씨라고? 아니야, 난 이 사람 오늘 처음 보는데. 당신 대체 뭐야? 직장 상사분이 남자친구를 향해 버럭 고함을 질렀어요. 저는 그제야 뭔가 돌아가는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죠. 굳은 표정으로 팔짱 끼고 있던 남자친구를 바라봤어요. 남자친구는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있다가 주춤주춤 몸을 뒤로 빼더군요. 그게 그러니까 경은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경은씨, 일단 물러서. 이 자식 아무래도 위험한 놈인 것 같으니까. 아닙니다. 저는 진우 친구 강성호라고 하는데요. 실은 소개팅 날 진우가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랑 다시 만나게 되면서 소개팅을 못하게 됐어요. 주선자한테 얘기하기도 못하고 속이고 나가자니 상대방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대신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뭐? 그게 사실이야? 지금 당신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아니에요. 진우한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자 직장 상사분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아마 저와 원래 소개팅하기로 되어 있던 남자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죠. 잠시 후 상사분이 전화를 끊었고요. 남자친구가 한 말이 전부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더군요. 미안해 경은씨. 내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아니에요. 과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요. 제가 좀 더 똑바로 확인했어야 하는 건데. 이제부턴 제가 이 사람이랑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과장님은 이만 들어가세요. 저는 과장님을 먼저 돌려보내고 남자친구와 인근에 있는 카페로 들어갔어요. 맘 같아선 남자친구를 흠씬 때려준 뒤 다신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일단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얘기는 들어봐야 할 것 같았죠. 말해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건지. 이름도 속인 거면 직장도 나이도 다 거짓말이었겠네? 남자친구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대기업 회사원이 아니라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요.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 출신이었어요. 나이도 저보다 5살이나 많더군요. 미안해 경은아. 진작에 말하려고 했어. 근데 진우가 나보다 조건이 너무 좋아서. 사실대로 말하면 네가 실망하고 떠날까 너무 무서웠어. 실은 그 소개팅도 내가 대신 나가겠다고 진우 이놈한테 계속 졸랐던 거거든. 네 사진 보고 첫눈에 반해서.
그래도 널 속이면 안 되는 거였는데 미안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가 만난 지도 벌써 3개월이 넘었어. 그동안 진실을 고백할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최악의 방법으로 알릴 수가 있어? 됐고,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경은아, 제발 헤어지자는 말만은 하지 마. 내가 비록 널 속이긴 했지만 널 향한 내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 그동안 내가 너한테 한 걸 생각해봐. 마음까지 거짓말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오늘도 난 네 기분 풀어주려고 너네 회사 앞에서 3시간 넘게 기다렸어. 밥도 굶어가면서 말이야. 남자친구의 말에 흔들린 건 사실이었어요. 그동안 남자친구가 지극정성으로 저를 대했고 저도 진심으로 남자친구를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래도 첫 단추부터 잘못 깼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군요. 난 연인 사이에 제일 중요한 건 믿음과 신뢰라고 생각해. 하지만 자기는 시작부터 그걸 저버린 거야. 우리가 더 만나봤자 난 자기를 계속 의심할 거고 그럼 자기도 힘들 거야. 서로를 위해서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길 바랄게. 저는 눈물을 꼭 참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자친구가 절절하게 붙잡았지만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죠. 남자친구는 한동안 끈질기게 제게 연락해왔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런 답이 없자 결국 포기했는지 더는 아무 연락도 없더군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헤어지는구나 싶어서 참 힘들었는데요. 시간이 약이라고 이별의 괴로움도 언젠가는 잊혀지겠지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남자친구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다시 재회하게 될 줄은 말이죠.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한 달쯤 됐을까요? 그쯤 저는 이별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회사 일에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제 일만 하는 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의 일까지 자처해서 떠맡았죠. 몸이 힘들면 남자친구 생각이 나지 않았으니까요. 덕분에 그날도 야근하고 터덜터덜 힘없이 회사 밖을 나왔는데요. 버스 정류장에 다와갈 때쯤 누군가 뒤에서 갑자기 저를 덥석 끌어안았어요. 꼼짝 마! 소리 지르면 가만 안 둘 거야! 알겠어? 낯선 남자의 서슬퍼런 목소리에 심장이 덜컹했어요. 두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사지가 덜덜 떨렸죠. 제가 창백하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하자 괴한이 저를 뒤쪽 으슥한 골목으로 끌고 가려 했어요. 본능적으로 따라가면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살려주세요. 제발요. 가진 돈 다 드릴 테니까. 조용히 안 해? 닥치고 따라와. 싫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네? 여기요. 아무도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너네가 소리 지르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저는 주변을 돌아보며 살려달라고 악을 썼어요. 그러자 괴한이 제 입을 틀어막고 복부에 주먹을 날렸죠. 그 어마어마한 힘에 저는 그대로 고꾸라졌고요. 컥컥대면서 다시 남자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대로 그냥 보내주시면 절대 경찰에 신고 안 할게요. 그러니 제발 살려주세요. 괴한에게 마구 애원하던 바로 그때였어요. 경훈아, 너 경훈이 맞지?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어요. 어둠 속이라 처음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요. 가로등 불빛에 반사된 얼굴을 보니 다름 아닌 남자친구더군요. 그 순간 살았다는 생각에 울컥 눈물이 치밀어 올랐어요. 자기야, 나 좀 구해줘. 이 남자가 날 자꾸 끌고 가려고 해. 뭐? 너 이 자식 뭐하는 새끼야? 남자친구는 괴한의 얼굴에 바로 주먹을 꽂았어요. 당황한 괴한은 별다른 반항도 못하고 그대로 뒤로 넘어가 버렸죠. 경훈아, 이리 와. 일단 뛰자.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미친 듯이 앞만 보며 달렸어요. 사방이 훤한 시내 한가운데로 들어서자 그제야 좀 정신이 들더군요. 괜찮아? 어디 다치진 않았지? 난 괜찮아. 근데 자기는 어떻게 거기 있었던 거야? 그러자 남자친구가 움찔했어요. 그게 실은 네가 너무 보고 싶은데 연락을 안 받아주니까. 미안해. 우린 이미 헤어졌는데 근데 네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
너 퇴근하는 거 먼발치에서 지켜만 보려고 했다고. 됐어. 그게 뭐 그리 큰 잘못이라고. 자기 오늘 안 왔으면 나 그 괴한한테 무슨 짓을 당했을지 모르는데. 고마워. 자기 덕분에 살았어. 그 자식은 대체 뭐야? 너 아는 사이는 아니지? 당연히 모르는 사이지. 경찰에 신고해야겠지? 저는 가방을 꺼내 부랴부랴 핸드폰을 찾았어요. 도망치고 나서 바로 신고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런 저를 가로막았어요. 지금 신고해봤자 이미 늦었지. 그리고 어차피 경찰들 이런 작은 사건은 신경도 안 쓸 거야. 네가 뭐 직접적으로 맞거나 돈을 뺏긴 것도 아닌데 순찰 몇 번 해주고 끝일걸? 오히려 그럼 자극해서 네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딱 봐도 밑바닥 인생 사는 놈 같던데. 그럼 어떡해? 나 너무 무서운데. 당분간은 내가 출퇴근길에 같이 다닐게. 뭐? 자기가? 그치만 우린 이미 헤어졌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물론 네가 부담스럽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난 아직 너 사랑해, 경은아. 네가 아까 그놈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너무 두렵다고. 내가 옆에서 널 지켜줘야 안심이 될 것 같아. 남자친구의 말에 솔직히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버지 말고 대체 누가 이렇게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줄까 싶더군요. 사실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많이 힘들었지만 아버지와 새어머니에겐 별다른 내색도 못했거든요. 동생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상태라 두 분 다 너무 정신없어 보여서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매일같이 제가 출퇴근할 때마다 곁을 지켜줬어요. 다행히 더 이상 괴한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 일을 계기로 남자친구와 저는 다시 만나게 됐죠. 한번 헤어졌다가 재회했기 때문일까요? 저희 둘의 관계는 전보다 더 애틋해졌어요. 또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은 남자친구는 전보다 제게 더 곁을 내어줬죠. 난 이 여자다 싶은 사람이 생기면 내 상황이 어떻든 바로 프로포즈 하겠다고 전부터 마음 먹었었어. 경훈이 너도 알겠지만 난 내 부모 얼굴도 모르고 줄곧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루빨리 내 집, 내 아내, 내 아이를 만들고 싶거든. 저도 어릴 때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기 때문일까요? 남자친구가 어릴 때부터 느껴왔던 외로움이 손에 잡힐 듯 그려졌어요. 하루빨리 이 사람과 나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자친구가 제 생일에 결혼하자고 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탐탁치 않아 했다는 거였죠. 잘나가는 사업가였던 아버지는 남자친구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건 괴념치 않아 하셨어요. 어차피 자신이 물려줄 재산이 있으니 그저 저한테 잘하고 성실하게 자기 밥벌이하고 있는 사람이면 된다고 하셨죠. 하지만 남자친구가 고아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대번에 안 된다고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경은아, 음식도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아는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다. 어릴 때 부모에게서 제대로 된 보살핌과 애정을 받으며 자라온 사람이 나중에 자라서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법이야. 그런 편견에 가득 찬 말이 어딨어요, 아버지. 그렇게 치면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 사랑을 못 받고 자랐는데 그럼 저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없는 건가요? 인서가, 그건 또 다른 문제지. 이 애비가 그 사람 가고 혼자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떻게 애비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버지,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부모란 두 명이고 아버지에겐 아버지의 역할이, 어머니에겐 어머니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단 한 번도 외롭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엄마가 사준 도시락 가져올 때마다 엄마랑 어딜 놀러 갔다느니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외로웠어요.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털어놓는 건 처음이었어요. 아버지가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저도 결코 투정 부리지 않았거든요. 역시나 아버지는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난 널 위해서 일부러 다른 사람도 늦게 만난 건데 주변에서 얘기하던 것처럼 그냥 빨리 재혼해서
너한테 엄마를 만들어주는 게 좋았을지도 모르겠구나. 글쎄요. 어릴 때부터 새어머니와 같이 지냈다면 새어머니가 제 진짜 어머니처럼 느껴졌을까요? 솔직히 새어머니를 많이 좋아하고 아버지의 아내로서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어머니가 제 어머니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정원이가 태어났을 때 많이 외로웠어요. 아버지랑 새어머니 그리고 정원이까지 이젠 진짜 피로 묶인 가족이 됐는데 저만 계속 겉도는 것 같아서 말이죠. 인서가, 왜 그런 생각을 해? 너도 당연히 내 딸인데. 그리고 그 사람도 널 얼마나 아낀다고. 새어머니나 아버지가 제게 뭘 잘못해서 제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저 전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잘 이해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도 많이 외로운 사람이고 하루빨리 자기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해요. 저도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단호하게 의견을 밝힌 것이 충격이셨던 것 같았어요. 저는 늘 순종적이고 착한 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경은아, 아버지는 그저 네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그런데 이 고아로 자란 사람이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사랑만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제 설득에도 아버지는 마음을 쉽게 돌리지 않으셨어요. 실망감에 그냥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안방문이 열리면서 새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아무래도 방 안에서 저와 아버지가 나누는 대화를 다 듣고 있던 것 같더군요. 저는 제가 한 말에 혹시라도 새어머니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했는데요. 다행히 새어머니는 제 쪽으로 다가와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경은아, 난 정은이 태어나고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 꿈에도 몰랐구나. 알았다면 진작에 널 더 신경 썼을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가 잘못한 것도 아닌걸요. 저야말로 그런 소리에서 죄송해요. 네가 사과할 게 뭐가 있어. 그보다 난 네가 남자친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있는 줄 몰랐구나. 네가 그렇게 푹 빠진 걸 보면 분명 좋은 사람 같은데 나한테도 소개해 줄 수 있겠니? 저 고집불통 영감은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보마. 새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물론이고 아버지도 깜짝 놀랐어요. 당신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난 경은이 남자친구 절대 안 볼 거야.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허락 안 할 거라고. 한 번 본다고 뭐 바로 결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경은이가 이렇게 그 남자 없으면 못 살겠다는데 한 번만 만나봐요 우리. 고아라고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 못한다는 법이 어딨어요. 오히려 자기를 버린 부모를 반면교사 삼아서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빠가 될 수도 있죠. 당신이 싫다고 하면 난 나 혼자라도 경은이 남자친구 만나봐야겠어요. 새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하자 아버지도 더는 아무 말씀 못하셨어요. 이때다 싶어서 저는 아버지에게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했고요. 결국 아버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죠.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서니 내가 더 이상 고집을 못 부리겠구만. 하지만 경은아,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결혼을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두고 충분히 생각해보는 거다. 내가 그 친구 만난다고 해서 결혼을 허락하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야. 물론이죠, 아버지. 저도 아버지 의견 무시할 생각 없어요. 아버지와 충분히 상의하면서 결혼 준비하고 싶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에게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소개하는 날이 밝았어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요. 남자친구는 어찌나 긴장했던지 따로 우황청심환까지 챙겨 먹었다고 하더군요.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상한 말실수라도 하면 어떡하지? 그럼 아버님 바로 자리 박차고 나가버리시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평소 하던 대로만 해, 자기야. 그럼 아버지도 마음에 들어 하실 테니까. 그럴까? 혹시라도 내가 옆에서 뭔가 잘못하면 바로 도와줘야 돼? 알겠지?
남자친구는 자신감 없어 보이던 모습과 달리 막상 저희 아버지를 만나자 제 도움 없이도 분위기를 잘 이끌어 나갔어요. 아버지가 묻는 말에 성실하고 믿음직스럽게 대꾸했고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도 잘 어필했죠. 물론 여전히 아버지의 표정은 무뚝뚝했지만 그래도 새어머니와 제가 있어서 그런지 딱히 무례하게 굴진 않으시더라고요. 속으로 어떻게 하면 남자친구가 더 점수를 따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온몸에 열감이 느껴지면서 기침이 났고요.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눈앞이 핑그르르 돌면서 현기증이 났죠. 죄송해요. 저 잠시 화장실 좀. 테이블을 붙잡고 일어나려던 저는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놀란 남자친구가 얼른 저를 붙잡았죠. 경훈아, 왜 그래? 너 어디 아파? 어? 나도 모르겠어. 다가온 아버지가 얼른 제 상태를 살폈어요. 그리고는 테이블에 있던 음식을 보더니만 급하게 종업원을 호출했죠. 여기요. 혹시 음식에 땅콩이 들어가 있습니까? 분명 저희 딸이 땅콩 알러지가 있다고 예약할 때도 주문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네,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볶음국수에 들어가는 땅콩은 다 뺐는데. 그럼 저희 딸이 왜 이래요? 이건 누가 봐도 땅콩 알러지 증상인데. 그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구급차부터 불러줘요. 얼른! 제가 땅콩을 먹으면 목이 붓고 두드러기가 나면서 호흡곤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꼭 확인하는데 이번엔 식당과 소통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먹었던 볶음국수를 확인한 새어머니가 놀라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여보, 여기 안에 땅콩이 들어가 있네요. 너무 잘게 들어가 있어서 몰랐던 거예요. 이를 어쩌면 좋아? 새어머니의 말에 종업원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허둥지둥 핸드폰을 꺼내 구급차를 부르더군요. 하지만 하필이면 비가 오던 날의 퇴근길이라 도심 한복판까지 구급차가 도착하기 쉬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 사이에도 제 기도는 점점 부어오르고 있었고요. 저는 캑캑대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경훈아, 안 되겠다. 내 등에 엎여. 상황을 지켜보던 남자친구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저를 들쳐업고 그대로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갔죠. 밖에서 쏟아지던 빗줄기가 순식간에 남자친구와 저를 적셨어요. 경훈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얼른 병원으로 데려가 줄 테니까. 절대 정신 잃으면 안 돼? 알겠지? 계속 숨 쉬려고 노력해봐. 뒤따라 나온 아버지가 남자친구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래도 구급차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나? 아니면 내 차로 움직이면... 지금 퇴근길이라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안 되겠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님. 저 학교 다닐 때부터 달리기 하나만큼 자신 있었거든요. 우리 경은이 절대 이대로 죽게 안 둡니다. 저만 믿으세요. 남자친구는 저를 등에 업고 그대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흔들리는 몸의 진동을 느끼다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죠. 다시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어요. 옆에선 남자친구와 아버지가 초조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여긴... 경훈아, 정신이 들어? 자기가 나 병원까지 데려온 거야? 그래, 조금만 더 늦었으면 너 큰일 날 뻔했대.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제가 무사하다는 걸 확인한 남자친구가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땅콩 들어간 거 알았으면 바로 안 먹었을 텐데. 아버지랑 자기 신경 쓰느라 음식 맛은 신경도 못 써서. 됐어. 무사하니까 됐어. 그런 저희를 바라보던 아버지가 말없이 미소 지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남자친구를 제 짝으로 허락하셨다는 걸 말이죠. 그렇게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저와 남자친구는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자존심 때문일까요? 아버지가 신혼집 구하는데 돈을 보태주겠다고 해도 괜찮다며 고집을 부리더군요. 원래 집은 남자가 해오는 거잖아. 내 힘으로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물론 의리의리한 좋은 집은 무리겠지만 처음엔 작은 빌라로 시작해도 괜찮을까? 그런 다음 우리 애기 태어나면 차츰차츰 늘려가는 걸로. 나야 상관없는데
너무 우리 아버지 도움 안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 요즘 세상에 집은 꼭 남자가 해와야 된다 뭐 이런 게 어딨어. 형편 되는 사람이 좀 더 하고 그러는 거지. 아니야. 아버님은 허락하셨지만 아직 다른 친척분들은 나 탐탁치 않아 하잖아. 너랑 돈 때문에 결혼한다고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결혼하고 나면 따로 업무 관련 자격증 좀 따서 이직도 해보려고. 이제 나도 한 집안의 가장이 되는 건데 더 노력해야지. 결혼식 날짜가 잡히자 안 그래도 성실했던 남자친구는 더욱더 부지런해졌어요. 매일같이 회사를 다니면서 저와 혼수를 보러 다니고 드레스를 고르는 등 결혼 준비에 열심이었고요. 주말마다 저희 집에 찾아와 새어머니와 아버지와도 시간을 보냈죠. 두 분 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친구를 점점 더 마음에 들어 하셨죠.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고요. 어느새 결혼식이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어요. 신혼집도 결정됐는데요.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모아둔 돈만으로는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일반 대출보다는 신혼부부 대출이 돈도 더 많이 나오고 이율도 싸서 말이야.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그럼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집 사는 걸 좀 미룰까? 아니야, 굳이 그럴 게 뭐가 있어. 그냥 혼인신고만 먼저 해두자. 어때? 원래 혼인신고는 결혼하고 좀 이따가 하려고 했거든요. 친구들이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그게 좋다는 말을 많이 해서요. 하지만 대출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굳이 그런 고집을 부리는 것도 우스웠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좋다고 시간 될 때 같이 가서 혼인신고 하자고 했죠. 부모님도 선선히 허락하셨고요. 남자친구는 아무래도 집 매매를 끝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은지 다음날 바로 시간을 뺐어요. 저도 회사의 얘기에 양해를 구하고 남자친구와 같이 구청으로 갔죠. 미리 작성해둔 혼인신고서를 구청 직원에게 내밀었는데요. 금방 끝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직원이 이상하게 자리를 비운 채 한참을 오지 않더라고요. 기다리다 지친 남자친구가 잠깐 담배 좀 피우고 오겠다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혼자서 계속 직원이 돌아오길 기다렸는데요. 잠시 후 마침내 직원이 자리로 돌아왔어요. 저기요, 이제 다 끝난 건가요? 가면 돼요? 그게 남편분은요? 그 사람은 잠깐 담배 피러 갔어요. 그럼 아내분만 잠깐 저 따라오시겠어요? 네? 왜요? 그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구청 직원이 남편이 나간 출구를 힐끗거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직감적으로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직원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안쪽에 있는 직원 전용 휴게실이었는데요. 제가 들어서자마자 직원이 품 안에서 웬 서류 한 장을 꺼내 내밀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남편분 혼인관계증명서랑 가족관계 등록부입니다. 원래 혼인신고서가 제출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당사자들의 혼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행정 시스템을 조회하거든요. 근데 여기 서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남편분이 결혼을 하신 걸로 나와요.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직원이 건네준 서류를 받았어요. 근데 정말 거기엔 남편이 이미 결혼을 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군요. 남편 밑으로 처음 보는 여자 이름이 배우자라고 떡하니 적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 큰 충격에 다리에서 절로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고요. 놀란 직원이 다가와 저를 일으켜줬죠. 남편분이 이미 결혼했다는 걸 모르셨어요? 당연하죠. 알았다면 같이 혼인신고하러 왔겠어요? 아니 대체 그 사람은 왜...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혼인신고하자고 먼저 얘기를 꺼낸 것도 그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그 몇 번을 확인해봤지만 저희 쪽 착오는 아닙니다. 저도 두 분에게 같이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 아내분에게만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몰래 말씀드린 거예요. 대화를 나누든 뭘 하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의 말에 저는 더욱더 혼란스러워질 뿐이었어요.
멍한 상태로 휴게실을 나오니 창구 앞에서 서성거리던 남자친구가 얼른 달려오더군요. 야, 경훈아 어디 갔었어? 한참 찾았잖아. 전화도 안 받고. 아, 잠깐 현기증이 나서 직원분이 휴게실에서 쉬라고 배려해 주셔서 안에 있었어. 진짜? 어지러워? 왜? 모르겠어. 자꾸 속이 미식거리고 어지럽네. 자기야, 오늘은 혼인신고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미루면 안 될까?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이미 서류 제출까지 다 했는데. 아니, 모르겠어. 이대로 혼인신고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잘 안 서네. 조금만 시간을 갖고 다시 생각해보자. 갑자기 왜 그래, 경훈아?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어? 그런 거 아니야. 맘 같아선 남자친구에게 당장 혼인 사실에 대해 따져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문득 처음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소개팅 대타로 나온 거면서 저한테 몇 달을 속였더랬죠. 그런 남자친구가 제게 대놓고 묻는다고 해서 솔직하게 말해줄 것 같지 않았어요. 또 다른 거짓말로 저를 속이려 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대로 다시 남자친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몸이 아프단 핑계로 바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바로 주변을 수소문해 흥신소를 알아본 다음 남자친구의 뒤를 캐달라고 했죠. 흥신소 조사 결과 드러난 진실은 놀라웠어요. 남자친구는 같은 보육원에서 자란 여자와 4년 전에 결혼했었고요. 심지어 최근까지도 그 여자를 만나고 있더군요. 고민하다 그 여자에게 연락했어요. 근데 정말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여자가 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김경은 씨 맞죠? 요즘 성우 오빠가 공들이고 있는 부잣집 아가씨. 당신 날 어떻게 알아요? 진짜 강성우 그 사람이랑 결혼한 거 맞아요?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좀 만나죠. 두려웠지만 여자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을 리 없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여자가 말한 카페로 향했고요. 그곳에서 드디어 남자친구와 혼인신고가 된 그 여자를 만날 수 있었죠. 정말 충격적이게도 그 여자는 임신 중이었어요. 저는 여자의 부른 배를 보면서 기가 막혀 입을 떡 벌렸죠. 누구예요? 뱃속에 그 아이 누구 애냐고요? 누구 애겠어요? 당연히 성호 오빠애죠. 뭐라고요? 그 사람이 저랑 만난 뒤로도 계속 당신을 만났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둘이 아직도 그렇고 그런 사이였단 말이에요? 네. 말해두지만 오빠하고 먼저 결혼한 건 나예요. 상간녀는 내가 아니라 그쪽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대체 왜 나한테 결혼하자고? 오빠는 자기가 이혼남인 줄 알거든요. 여자가 고백한 진실은 놀라웠어요. 제가 흥신소 통해서 알아본 대로 남자친구와 여자는 4년 전에 결혼했는데요. 얼마 못 살고 남자친구가 이혼을 요구했다고 해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정말 쓰레기 같은 남자예요. 허구한 날 여자를 밥 먹듯이 바꿔댔고 걸핏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돈을 뜯어냈죠. 그래도 저랑은 결혼까지 하기에 믿었는데 제가 임신하고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바로 쇼를 하더군요. 쇼라뇨? 자기가 암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지 뭐예요? 그래서 저랑 뱃속애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고 자기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해외로 나가서 여행이나 하다 죽고 싶다고요. 그러니 이혼해달라고. 이혼서를 내밀면서 그런 개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처음엔 믿었어요. 그런데 몇 년 뒤 오빠가 아직도 뻔뻔하게 한국 땅에서 살고 있고 그쪽 만나서 팔자 필 준비를 한다는 걸 알았죠. 그럼 이혼이 안 돼 있던 건... 네, 제가 이혼 서류를 안 냈거든요. 뱃속 애기는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서 지웠지만 그래도 오빠 평생 가족이라고는 없었던 사람이니까 죽기 전까지 제가 가족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어차피 사별하나 이혼하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해서. 물론 오빠는 몰라요. 제가 이혼 서류 제출했고 그래서 자기가 이혼남이 된 줄 알죠. 그땐 곧 죽을 사람이라 부담 가질까봐 그렇게 말한 건데 지금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오빠 발목을 잡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저는 그 여자가 아직도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긴 그러니까 또다시 뱃속에 남자친구의 아이를 품고 있는 거겠죠. 왜 진작에 저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제가 눈에 가시였을 텐데. 알리려고 했죠. 근데 그때마다 오빠가 막았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니까 방해하지 말라고요. 저는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부들부들 떨고만 있자 갑자기 여자가 피식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설마 오빠가 그쪽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거울도 안 보나? 성호 오빠 눈이 얼마나 높은데. 여자의 그 말은 너무나 모욕적이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그 여자의 뺨을 올려붙였죠. 두고 봐.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 자식 사기죄로 고소할 거고 너도 가만히 안 둘 거야. 알겠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요? 난 성호 오빠랑 이혼 안 하고 계속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뱃속에 이 아이도 이번엔 반드시 낳아서 잘 키울 거예요. 원래 당신한테 뜯어낸 돈으로 부족한 거 없이 잘 키우려고 한 건데 그건 좀 아쉽게 됐네요. 계속 저를 조롱하는 여자를 보고 있자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카페로 오라고 했죠. 여자의 이름을 말하며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하자 남자친구는 바로 전화를 끊고 달려오더군요. 경훈아, 네가 여긴 어떻게? 긴 말할 거 없고 선택해. 나야 이 여자야? 뭐? 얼마 전에 구청에서 혼인신고하려던 거 기억나지? 그때 알게 됐어. 당신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이미 결혼했다는 거. 흥신소통에 조사해보니 이 여자더라? 아니, 내가 분명 전에 결혼을 했던 건 사실인데 그건 이미 깨끗하게 정리? 이 여자가 그때 이혼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이혼서류 접수는 안 했다는데? 그리고 뱃속의 애도 당신 애라고 하고 말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된 거야? 제 말에 남자친구가 서슬퍼런 눈으로 여자를 노려봤어요. 역시 그 여자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라는 게 분명했죠. 너 미쳤어? 분명히 그때 이혼서를 접수했다고 했잖아. 이게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오빠, 정말 이럴 거야? 어차피 다 들킨 거 이제 더는 이 여자한테서 돈 못 뜯어내.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랑 우리 애기한테 돌아오라고. 나 이번엔 절대 애 못 지워. 반드시 낳을 거야. 오빠도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이 못생긴 여자는 그냥 돈 뜯어내려고 만나는 거라고 했잖아. 너도 미쳤어? 그게 무슨 개소리야. 내가 언제 그따위 말을 했어? 당황한 남자친구가 제가 보는 앞에서 여자를 밀쳐냈어요. 그리고 제게 다가와 애원하더군요. 경훈아, 그래, 내가 솔직하게 과거에 결혼했다는 거 얘기 못한 건 미안해. 근데 돈 때문에 널 작정하고 속였다든가 그런 건 절대 아니야. 안 그래도 내가 너에 비해서 딸리는 게 많은데 이혼남이란 얘기까지 하면 네가 정말 나 안 만나줄까봐. 그래서 속일 수밖에 없었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나랑 만나면서 이 여잔 정리했어야지. 계속 만나서 임신까지 시켜놓고 뭐라는 거야? 얘가 나 한국에 있다는 거 알자마자 계속 연락하는데 그럼 어떡해? 뱃속에 애도 내 애인지 아닌지도 몰라. 술 먹고 실수로 딱 하룻밤 잔 것뿐이야. 예정을 못 이겨서. 근데 바로 임신이 된다는 게 말이 돼? 분명히 다른 남자 애일 거야. 날 속이려는 거라고. 남자친구의 쓰레기 같은 말에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커다란 눈에 눈물이 또르르 맺히더니만 이내 이를 악물고 남자친구에게 달려들더군요. 이 쓰레기 같은 자식!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돈에 눈이 멀어서 이대로 나랑 뱃속의 애기를 버리겠다는 거야? 얘 네 새끼 맞아. 네 새끼 맞다고! 아이씨, 이거 안 놔! 놓으라고! 너 이 새끼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 여자는 알아? 이 여자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네가 일부러 같은 보육원 동기 섭외해서 괴한인 척 속이고 구한 거 다 아냐고! 여자의 갑작스러운 폭로에 남자친구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남자친구가 다급하게 여자의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괴한인 척 속이다니... 설마...
그제야 남자친구와 다시 재회를 결심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저를 위기에서 구해준 거라 여겼는데요. 알고 보니 저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남자친구가 꼼수를 써 괴한을 섭외한 거였죠. 충격적인 사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디 그뿐인 줄 알아요? 당신 땅콩 알러지 있죠? 근데 그쪽 부모랑 이 인간 처음 만나던 날 땅콩 알러지로 쓰러졌었고요. 그것도 다 이 인간이 꾸민 거예요. 당신 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당신을 사지로 내몬 거라고! 너 그 입 안 닥쳐! 경훈아, 아니야, 아니라고! 다급해진 남자친구는 그대로 여자에게 달려들어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임산부를 그렇게 때려대니 당연히 주변에서 다 놀랐고요. 몇몇 사람들이 달려와 남자친구를 뜯어말리기 시작했죠. 그쯤 되니 같은 여자로서 그 여자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처음에 제 외모를 일부러 조롱하던 것도 남자친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그런 것 같더군요. 누군가 신고했는지 잠시 후 경찰이 출동했고요. 임산부였던 여자는 일단 병원으로 보내지고 저와 남자친구는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해야 했어요. 있었던 일을 모두 솔직하게 얘기하니 경찰들도 기막혀 하더군요. 이 정도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 좀 해볼게요. 맘 같아선 10번이고 100번이고 고소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알게 된다는 게 너무 마음에 걸리더군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시겠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아직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얼굴이 확 펴지더니만 얼른 제 손을 잡더군요. 경훈아, 나한텐 너뿐인 거 알지? 진짜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는 너뿐이야. 이번 딱 한 번만 더 눈 감아주라. 나 이젠 진짜 너한테 속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 더러운 손 치워! 저는 파렴치한 남자친구를 밀어내고 벌떡 일어섰어요. 착각하지 마. 너한테 아직도 마음이 있어서 고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 때문에 참는 거니까. 결혼은 당연한 말이지만 없던 일로 하고 다신 보지 말자. 그렇게 남자친구와 영영 이별할 줄 알았는데요. 남자친구는 생각보다 더 끈질겼어요. 몇 날 며칠을 전화로 계속 한 번만 만나달라 사정하더니 급기야 저희 집까지 찾아왔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집 안으로 들인 후 저를 불렀어요. 경은아,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강서방이 이렇게까지 잘못했다고 비는데 얘기 정도는 들어봐라. 그래,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너 강서방 아니면 안 되겠다고 울고불고 했었잖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단박에 정을 끊어낼 수가 있니? 돌아가면서 저를 설득하는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정말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남자친구가 그동안 제게 한 짓을 다 폭로했어요. 새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뒤로 넘어가려고 했고요. 아버지는 노발대발했죠. 아니 이 새끼가 그래놓고 어딜 뻔뻔하게 내 집에 기어들어와!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일부러 속인 게 아니라 전 정말로 그 여자와 이혼한 상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여자가 절 속인 거라고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이 개자식,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아버지는 남자친구의 얼굴에 바로 주먹을 날렸어요.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답게 꽤 큰 소리가 났고요. 남자친구는 그대로 뒤로 나자빠져 버렸죠. 아버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남자친구를 본인 손으로 직접 마당까지 질질 끌고 나갔네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그 옆에서 잠자코 지켜보던 새어머니가 남자친구에게 은밀하게 눈짓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손까지 저으면서 그냥 오늘은 이쯤 하고 나가라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땅콩 알러지가 있다는 건 남자친구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늘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우선해서 먹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알릴 기회가 없었죠. 혹시 새어머니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가 저 인간하고 그런 작당을 할 이유가... 그래도 찜찜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박을 한번 해보기로 했죠.
내가 흥신소로 당신 뒷조사 다 했다고 말했지? 그때 새어머니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이야? 그러자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니 경은아, 그게 무슨 소리니? 갑자기 여기서 내 얘기가 왜 나와? 내가 뭘 어쨌다고? 새어머니는 황당하다는 듯이 말하면서 또 한 번 남자친구를 바라봤어요. 아무리 봐도 은밀하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죠. 하지만 궁지에 몰린 남자친구는 그걸 알아채지 못했고요. 제 눈치만 보기 바쁘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더는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다 얘기해. 그럼 용서해 줄 수도 있으니까. 정말? 그게 실은 나한테 당신 땅콩 알러지 있다고 알려준 사람 바로 당신 새어머니야. 날 응원한다면서 어떻게든 꼭 당신이랑 결혼하라고 날 막 부추기더라고. 내가 언제? 자발대 생각 마쇼. 난 이런 일 대비해서 누구랑 중요한 대화할 땐 꼭 녹음해두니까. 당신이 내 번호 따로 알아내서 전화해가지고는 다 얘기해줬잖아. 어디 그뿐이야? 뒷조사에서 내가 어떤 놈인지 알아내고는 나중에 신혼여행 갔을 때 경원이 해코지하라는 협박까지 했잖아. 안 그럼 내 정체 다 폭로하겠다고. 좋은 말로 할 때 자기 말 들으라고. 그럼 쏠쏠하게 돈 챙겨주겠단 말까지 한 주제에 어딜 자기 혼자 살려고 해? 그러자 시어머니는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자친구 말이 사실이란 얘기였죠.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새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저 자식 말이 다 사실이야? 경은이한테 땅콩 먹인 것도 모자라서 저딴 쓰레기한테 살인 청부까지 하다니. 아니에요 여보. 저런 쓰레기 같은 놈 말을 믿어요? 몇 년간 한 입을 덮고 산 나를 믿어야지. 그러자 남자친구가 코웃음을 치면서 자기 핸드폰에 있던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거기엔 남자친구가 새어머니와 벌인 악랄한 악행들이 고스란히 다 녹음돼 있었죠. 분노한 아버지는 그대로 새어머니의 뺨을 연거푸 때렸어요. 그러자 새어머니가 이를 악물면서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더군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그동안 당신 옆에서 얼마나 잘했는데 재산 대부분을 다 처녀한테 물려준다고 해? 그리고 뭐? 우리가 애를 낳아서 경원이가 너무 외로워하는 것 같다고? 그럼 난 다 큰 딸년 뒷바라지 하랴, 당신 챙기랴, 내 젊음을 다 바쳤는데 나랑 내 딸한테도 돌아온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고작 그따위 이유로 내가 당신한테 내 재산 언제 안 준다고 했어? 이번에 정원이 낳아준 게 고마워서 상가 건물도 한 채 넘겨준다고 했었잖아. 근데도 경은이한테 갈 그 재산이 그렇게 아까워서 이런 짓을 벌여?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됐고 우리 이혼해. 내 딸 죽이려던 여자랑 난 같이 못 살아. 이혼 얘기에 뒤늦게 정신이 들었나 봐요. 새어머니는 갑자기 털썩 무릎을 꿇더니만 두 손을 모으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줘요. 네? 내가 잠깐 이성이 나가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설마 내가 정말 경원이를 죽이려고 했을까봐?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제발 한 번만 봐줘요. 아버지가 꿈쩍도 않자 새어머니는 이번엔 제 쪽으로 기어왔어요. 경은아, 내가 잘못했다. 날 새어머니라고 네가 계속 거리두는 게 미워서 그래서 내가 잠시 어떻게 됐었나 봐. 웃기고 있네. 당신이 내 인생 망치려던 이유는 뻔해. 아버지 돈 그거 하나 때문이었지. 유산이 나한테도 넘어오는 게 아깝다고 그런 짓을 저질러? 난 당신도 저 인간도 절대 용서 못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어요. 새어머니와 남자친구는 바로 경찰들에게 잡혀갔고요. 저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했죠. 그렇게 새어머니와 남자친구는 사기죄와 살인공모 등으로 실형이 선고됐고요. 둘 다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다 나왔네요. 아버지는 당연히 새어머니와 이혼했고요. 배다른 동생은 아무 죄가 없으니 저희가 키우고 있죠. 지은 죄에 비해 둘 다 너무 짧게 형을 산 게 아닌가 억울함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한가 봐요.
새어머니는 출소하자마자 치매가 와서 노인병원에 들어갔고요. 전 남자친구는 술만 퍼먹고 쓰레기같이 살다 시비가 붙어 폭력을 쓰는 바람에 또 감옥에 있어요. 반면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좋은 남자 만나 결혼도 했는데요. 그 상대를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남편이 다름 아닌 그때 저를 도와준 구청 직원이거든요. 감사의 의미로 밥을 대접하다가 자연스럽게 사랑이 싹 텄죠. 지금은 남편과 둘이 애까지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정정하시고요. 인생이란 게 늘 내 맘같이 풀리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살아볼 만한 것도 같아요. 행복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곳에서 찾아오니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